그녀는 정말 진심일까? 아니면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얼굴이 있는 걸까? 한동석은 장모를 마주하고도 이상하게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냉랭한 눈빛, 대답 없는 미소. 그녀가 자신과 광숙 사이를 흔들고 있다는 불안은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마광숙은 흔들리지 않기로 결심한 여자였습니다. 더 이상 오장수의 아내라는 이름으로 살지도 독수리 술도가 형수님이라는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지 않기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오랜 상실과 책임의 시간을 지나 다시 한번 사랑을 시작하는 중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여자이자 연인으로서 늦게 찾아온 설렘을 소중히 품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녀의 선택에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동석의 장모, 그러니까 그의 전 아내의 어머니는 여전히 마광숙을 곱지 않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정중했고 광숙씨라며 예의를 갖추었지만 눈빛 속엔 단단한 벽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마다 조심스럽게 경계선을 긋는 태도는 마치 무언으로 당신은 우리 가족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장모가 그렇게까지 마음을 닫게 된 데에는 호텔 라운지에서 우연히 들었던 한 대화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여자 말이야. 옛날에 박상남이랑도 얽혀 있었대. 지금 그 한 회장이 돈 많으니까 결국 그쪽으로 기운 거 아니겠어? 아무 맥락 없이 던져진 누군가의 말이었지만 장모는 그 말을 그대로 가슴에 품어버렸습니다. 불씨는 때때로 근거보다 감정에 뿌리를 두기에 그녀는 어느새 광숙을 딸을 대신하려는 불순한 여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장모에게 있어 마광숙은 단순한 새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죽은 딸의 자리를 넘보는 불편한 존재, 그리고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녀는 딸을 잃은 이후 스스로도 잘 알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누군가가 앉으려는 모든 시도를 본능적으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장모는 한 회장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호텔 라운지에서 우연히 듣게 됐어. 광숙 씨와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냥 넘길 수 있는 얘기가 아니야. 한서방. 장모가 들었다는 대화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공주실과 마광숙이 남자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모녀 사기단이라는 말부터 시작해 한동석과 또 다른 남자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 돈 많은 동석을 택했다는 악의적인 소문까지 한동석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장모님, 그런 말 믿으시는 겁니까? 장모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라고 믿고 싶어 하지만 한서방, 생각보다 광숙씨 너무 완벽하게 들어온 것 같지 않나? 동석은 그날 밤 홀로 술도가에 나타났습니다. 이미 늦은 시각 불 꺼진 마당에 혼자 앉아있던 마광숙은 그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이 시간에 여긴 어쩐 일이에요? 동석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광숙씨 얼굴 보고 싶어서 왔어요. 광숙은 눈치챘습니다. 동석의 눈빛에 깃든 혼란, 피로, 그리고 지침. 이유를 묻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옆자리를 내주고 말없이 따뜻한 술을 따라주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힘이 들어서 충전하려고 왔어요. 광숙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잘 왔어요. 그 말이 그날 밤의 유일한 대화였습니다. 서로를 향한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모의 태도에 대해 누구보다 분노한 사람은 공주실이었습니다. 뭐? 그 여자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광숙이를 평가하고 말고야? 그럼 내 딸은 뭔데? 맨몸으로 술도가 들어가서 그 집 지켜낸 여자야. 누가 뭐래도 내 딸은 당당한 여자야. 공주실의 말은 단지 자식을 위한 감정적 분출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딸의 삶을 지켜봤고 그 고단한 시간들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느껴왔습니다. 그러나 마광숙에게 그 말은 위로이자 또 다른 무기였습니다.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고마웠지만 동시에 자신이 계속 증명되어야만 하는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광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오해가 단순히 소문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녀 사기단이라는 오명을 벗는 것도 사랑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한 사람으로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했습니다. 누군가의 대타도 누군가의 상처를 메워주는 존재도 아닌 오직 마광숙이라는 이름으로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죽은 이를 대신하지 않고도 누군가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이 한동석의 장모에게 닿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광숙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묻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사랑은 결코 스스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한편 독고탁은 장미애와 마지막 단판을 지었습니다. 딱 하나 약속해. 강수랑은 다시 엮이지 마. 또 한 번만 엮이면 이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장미애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가슴속에는 미련이 남았습니다. 아니, 모성이라는 이름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광수를 불러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손수 만든 반찬, 조심스레 차린 밥상. 강수는 그 정성스러운 상차림을 보며 말없이 앉았습니다. 장미애는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 강수 씨한테 마지막으로 따뜻한 집밥 한번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밥 한 끼라도 제대로 먹여주고 싶었어요.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독고탁이 들어섰습니다. 장미애와 강수를 마주본 독고탁은 흥분해 소리쳤습니다. 약속을 어겼어.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강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만하세요.
제 엄마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독고탁은 놀란 듯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강수가 그렇게 단호하게 말을 한 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장미애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며칠 뒤 오범수는 독고 세리와 조용히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의 한적한 공원, 세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릴 허락하셨어요. 믿기지 않아요. 범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리야, 너가 이뤄낸 거야. 세리는 범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나는 한이도 사랑할 자신 있어요. 우리 함께 잘 살아봐요. 그들의 손이 맞닿은 그 순간 멀리서 지켜보던 공주실이 전화기를 꺼내들고 광숙에게 말했습니다. 광수가 우교수랑 세리랑 엄마한테 허락받았대. 광숙은 피식 웃었습니다. 드디어 하나 해결이네. 다른 일도 잘 풀리면 좋겠어. 공주실은 짧게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너한테 달린 거 아니겠니? 그리고 다시 한동석과 장모의 갈등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모는 딸의 영정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야, 내 남편이 지금 다른 여자를 사랑한대. 내가 그 여자를 용서해야 하는 거니? 그날 밤 한동석은 장모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장모님,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믿습니다. 그 여자가 저를 살렸고 지금의 저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 진심, 언젠가는 장모님도 알아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제 진심을 증명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날 밤 지옥분의 미용실에 울려 퍼진 전화벨 한 통이 모든 평화를 깨뜨릴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홍수는 마침내 지옥분에게 내 여자친구라 소개했고 그 말 한마디는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오해와 망설임을 말끔히 지워주는 마법 같았습니다. 시장의 상인들도 방송국 작가도 미용실 단골 고객들까지 오홍수가 드디어 사람 구실한다며 웃고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지옥분은 늘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를 묻곤 했지만 오홍수가 이름을 불러준 순간부터 그녀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외면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이 그녀의 웃음에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미용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지옥분의 표정이 급속도로 굳어갔고 그녀는 몇 초 뒤 수화기를 내려놓은 채 무표정한 얼굴로 홍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나 며칠 집 비워야 할지도 몰라. 미안. 그 말을 끝으로 지옥분은 자취를 감췄고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홍수는 처음엔 개인 사정이겠지 생각했지만 하루 이틀 지나며 불안함이 엄습했습니다. 마강숙에게 도움을 청한 오홍수는 마침내 지옥분이 간 곳이 어머니가 입원한 시골 병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그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 오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오천수와 강소연의 이혼은 마침내 법적으로 완결되었습니다. 천수는 담담했습니다. 강소연 역시 깔끔히 정리하고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말과 함께 미순에게까지 조용히 응원의 인사를 전하고 떠났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졌던 정리되지 못한 감정들은 이제야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지만 어쩐 일인지 천수는 기쁨보단 허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미수는 그런 천수를 보며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천수에게 단지 회복의 시간 동안 머물다 가는 쉼터가 아닌 진짜 인생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지 자문하고 있었습니다. 천수가 어느 날 밤 편의점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순아, 우리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 말에 미수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고 한참 뒤 웃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가요. 이번엔 진짜 오래 가야 하니까. 그리고 공주실 여사는 여전히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고자동과 공식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늦은 오후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 들떠 있었고 고자동은 그녀의 존재가 처음엔 피곤하고 거슬렸지만 이제는 매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활력소가 된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독고탁이 불쑥 술도가에 나타났습니다. 뭐 다들 이렇게 살림살이가 잘 풀리는 모양이지. 나만 불행하면 재미없잖아. 다시 한번 흔들어 볼까? 그의 손에는 LX 호텔 로고가 찍힌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시각 LX 호텔 회장 한동석은 마강숙과 함께 술도가의 미래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젠 당신 혼자 끌고 가는 거 아니야? 함께 갑시다. 그 말에 광숙은 눈빛을 피하지 않고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한편엔 아직 말하지 못한 작은 고민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술도가를 은밀히 찾아온 한 사람, 바로 한동석의 전 비서 출신인 조민서의 방문 때문이었습니다. 조민서는 광숙에게 서류 한 장을 건넸고 거기엔 LX 호텔 매각 절차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건 동석 회장님도 아직 모르는 내용이에요. 곧 큰일이 벌어질 겁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광숙은 흔들렸습니다. 다시는 누군가의 손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이 상황은 예고 없이 찾아온 폭풍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지켜야 할 가족. 그녀는 무엇을 먼저 선택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옥부는 서울역 한 구석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낡은 편지지엔 누군가의 이름이 흐릿하게 번져 있었고 그녀의 눈엔 그리움과 두려움이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앞에 낯익은 그림자가 멈춰 섰습니다. 지옥분, 왜 나한테 말도 없이 사라졌어? 그 목소리는 오홍수였습니다. 서울역에서 다시 마주한 오홍수와 지옥분 사이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홍수는 기다렸다는 듯
지옥분을 끌어안았습니다. 도망쳐도 소용없어. 내가 찾을 거니까. 지옥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포옹 안에서 꺼내지 못했던 말들이 눈가로 흘러내렸습니다. 지옥분이 사라졌던 이유는 그녀의 오래전 과거 때문이었습니다. 한때 그녀는 부모님 몰래 연애하던 남자와 도망쳤고 그 사랑은 오히려 그녀의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고 돈을 요구하며 협박을 했던 것입니다. 흥수 오빠한텐 차마 말 못했어. 내가 그런 사랑을 했었다는 걸 알면. 하지만 오흥수는 말했습니다. 내 과거가 뭐든 지금 넌 내 사람이야. 다시는 그런 사람한테 흔들리지 마. 내가 지킬게. 한편 LX 호텔에서는 한동석에게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호텔 지분 일부가 모르게 유출되었고 그것이 외부 인물에게 넘어갔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 외부 인물은 독고탁이었습니다. 독고탁은 오랜 시간 술도가와 LX 호텔이 협력 관계라는 점에 주목하고 내부 정보를 수집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내 딸 세리는 그 집안 사람에게 마음 줬다가 상처받았어.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야. 내 딸을 위한 복수야. 그의 눈빛엔 증오가 섞여 있었고 장미애조차 이번엔 말릴 수 없었습니다. 한동석은 처음엔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마강숙이 조민서로부터 받은 문서를 통해 진실을 알게 되었고 곧 독고탁과 마주했습니다. 이게 당신이 말하는 정의입니까? 정의. 회장님, 내가 이제껏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십니까? 당신들은 가진 자고 우린 늘 뒤처진 사람들이었어. 이건 내 방식의 균형 맞추기야. 그 말에 동석은 입을 다물었고 결국 독고탁은 술도가 인수에까지 손을 뻗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미수는 천수의 곁에서 조금씩 그의 상처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함께 장을 보고 편의점 물건을 정리하고 매일 밤 차 한 잔을 나누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순의 편의점으로 한 통의 등기 우편이 도착합니다. 오천수 씨의 전 부인 강소연 씨가 딸의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서류. 그 종이를 들고 천수를 바라본 미순의 눈엔 묘한 복잡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로 끝이 난 거네요. 그래, 이제부터가 시작이지. 하지만 그들의 일상이 마냥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강소연이 돌아가면서 남긴 말 한마디. 그 여자 당신 딸한테 정말 좋은 새엄마 될 수 있을까? 그 말이 미순의 귓가에 오래 남았고 그녀는 점점 자신의 자리에 대한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지켜야 할 사랑과 버려야 할 과거 사이. 모두가 선택의 기로에 선 그 순간 가장 예상 밖의 인물이 술도가를 위협하게 됩니다. 그 이름은 과연 누구일까요? 사랑이 모든 것을 감싸줄 수 있을까?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가족은 더 단단해질까? 아니면 금이 갈까? 숨겨진 감정, 미뤄둔 대화, 그리고 깨어지는 선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다음 회차 예고를 반영한 뇌피셜로 창작해서 제작되었습니다. 독수리호 형제를 부탁해 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더 빠르게 다음 이야기를 시청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